좌파의 유튜브는 거의 80~90%가 전부 다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그럼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40%에서 그 이상을 오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온적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되돌아서서, 그래서 뭐 계속 30%대에서 머물렀는데, 그러면 이번에 비상계엄의 가장 큰 이유는 부정선거 서버를 확보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2분 만에 출동했다. 그거는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국방장관이 부정선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요 얘기는 김용현 장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늦게까지 국힘이 계속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습니다.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론을 확정한 상태에서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할 수 있는 탄핵 찬성, 그 미친놈들이 몇 놈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8명, 뭐 거기에 욕으로 18새끼 일하는데, 그 18새끼 맞죠? 개헌에 뭐 어쩌고저쩌고 딱 18놈이에요. 그 18새끼들이 탄핵에 찬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몇 놈, 예를 들어서 정신 나간 안철수라든지 부산의 조경태라든지, 이거는 조경태는 그 원래 4.15 총선 직후에 저하고 만나서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의뢰, 이건 증거 보전 신청을 하자라고 직접 전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자가 뭘 바라냐, 국회의장을 바래요, 육선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마 원래 출신이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조경태가 혹시 저들하고 네 넘어오면 국회의장 시켜줄게, 요런 것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그런 상상 아닌 상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탄핵의 그 두세 놈, 지난번에 4명이 반란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다. 최대치로 5명 정도로 보는데,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탄핵을 부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이슈, 이번에는 신문방송이 완전히 부정선거를 물었거든요.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반론, 이게 방송에서 전부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 입으로 얘기를 하고, 탄핵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증거를 들이내면 이것이 완전히 상황이 급반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관위를 장악했어요. 중앙선관위를 국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악했는데 3군데입니다. 연수원, 그 다음에 여심이, 아시죠? 여심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중앙선관위 산하인데, 이 중앙선관위,
그 다음에 과천청사 이 세 개를 다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서버 털어간 거를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를 완전히 다 해가지고 갖고 갔어요. 그걸 확보했는데 이것을 방첩사령관이 지금 직위 해제가 된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뭘 요구했느냐, 방첩사령관의 해임을, 직위 해제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방첩사령관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을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고위층 두 명이 부정선거 수사를 막았다. 두 명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하고 이원석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전 검찰총장 이 두 놈들이 그렇게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한동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봉조 TV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콩고, 아프리카 콩고, 그 다음에 이라크. 콩고는 대통령 선거에 한국산 개표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개표기를 불태우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선을 다시 치렀습니다. 이라크 한국산 개표기를 써서 문제가 돼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해서 총선을 다시 치렀습니다. 그리고 수검표를 했어요. 수검표를 하니까 21%인가 정도가 바뀌었어요, 결과가. 그런데 이것이 드러난 상태에서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한국산 개표기 요거를 고집했다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이건 내란이고 반영입니다. 그런데 키르기스탄에서도 역시 한국산 개표기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표기를 써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키르기스탄이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 뽑힌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몇 시간 전에 키르기스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정상회담 할 때 그냥 오진 않았을 것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한국산 개표기 어디서 만드는지 아시죠? 이 데이터 만드는 것이, 이 개표기를 만드는 것이 김용이라고 예전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놈이 주동이 돼가지고서 만든 단체가 있어요. 세계선거기관 협의회입니다. 그 세계선거기관 협의회가 인천 연수구에 있습니다. 민경욱 지역구 인천 연수구에 있는데, 이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그 예산은 전부 다 한국 예산으로 씁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일부는 지금 다 했는데, 예전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세계선거기관 협의회의 회장을 겸했어요.
이것이 뒤를 밀어주면서 콩고에도 한국산 개표기 들어가고 이라크에도 들어가고 키르기스탄에도 들어가고 필리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필리핀에 막아가지고 미국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정선거 문제를 국제 이슈로 만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것을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 법원에 영장이 필요한데 법원 영장이 불가능합니다. 아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놈이 헌법기관인 선거 여기를 대원군이 부른 거는 명백한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놈들이 대법원장이 대법원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고 지난 4.15 총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굽니까? 권순일이잖아요. 재판거래. 딱 그놈들이 딱 이어받아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무총장을 다 저놈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 선거를 통해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표 150만 표가 데이터 조작을 통해서 조국 땅에 넘어갔다. 거의 확실합니다. 이거를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증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상계엄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탄핵이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얘기를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총선이 사실 22대 총선 46명 부정당선자가 문제가 아니라 총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법원장이 선고를 하면 돼요. 중앙선관위에서 대법원하고 해서 이 선거는 지난 총선은 무효였다. 광범위하게 투표 부정이 있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 조작을 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에서 제기한 것도 기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것도 기각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법률 위반 다른 게 아니죠. 160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 선거 소송을 지난 20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22대도 똑같이. 그런데 국힘에서 이것을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놈이 없어요. 그러면 수영구에 장예찬이가 지가 돈이 없었겠지만 제대로 한번 맞서려고 하면 이럴 때에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하질 않아요. 자기 눈앞에서 부정선거를 확인했던 정진석도 안 해요. 명확하게 증거가 잡힌 추미애 부정당선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주옥순 대표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주옥순 대표가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도 명백히 승리한 것을 뺏겼다. 그럼 이 얘기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병신이라는 거죠. 명백히 총선 승리를 도둑질 당했는데 도둑질 당한 놈이 왜 가만히 있냐고.
최소한도 46명이 부정 당선된 겁니다. 46명이 부정 당선돼서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야가 뒤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것이 불러올 파장 때문에 참아하지 못하고 준비를 계속 하다가 이번에 이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거에는 부정선거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게 뭐냐? 동해가스전입니다. 동해가스전 탐사 비용이 5천억 원이 들어가요. 이거를 따블당 저놈들이 5천억 원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반국가행위다. 근데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위중교사 무죄로 준 것부터가 이 계획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무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극좌파 운동권 판사 김동연이가 다른 거 싹 지금 대장동도 다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미루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죄를 때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작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언론 방송에서 신문 방송에서 뭘 하고 있느냐, 탄핵 찬성이 전 국민의 73.6%다 요거를 계속 얘기해요. 요거를 언론 방송이 똑같은 데이터를 계속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뢰자가 중요하죠. 어디서 의뢰한지 아시죠? 에너지 경제신문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요 에너지 경제신문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리얼미터가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조사 대상이 503명입니다. 504명. 504명을 가지고 전국 지표 조사를 해가지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지금 신문방송이 떠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아시아 경제신문이라는 게 뭐냐, 지금 국민일보에 기자 한 놈이 거기에 대표 지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놈이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번 비상계엄의 이면을 계속 기사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놈이 지배인으로 있는 에너지 경제신문에서 돈을 주고 리얼미터를 시켜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504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계속 퍼뜨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경제신문이 어느 정도 규모냐, 89년도에 창간을 했는데 91년도에 대법원에 등기를 했어요. 자본금이 얼마쯤 될까요? 언론사라면. 아니 언론사라면 자본금이 최소한 몇 억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너지 경제신문 91년도 등지소에 등록할 때에 총 자본금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을 가지고 등기를 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작년에 자본금이 39억인가 36억으로 늘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좌파들이 아주 치밀하게 지금 탄핵 작전을 지금 진행해 왔다. 다른 데서는 안 하니까 이 에너지 경제신문이라는 요걸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요거를 가지고 리얼미터를 활용해서, 리얼미터 누군지 아시죠? 리얼미터 사주가 이택수인데 이택수가
어떻게 해서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를 만들었느냐? 그게 김어준의 권유를 받고 만들었어요. 김어준 친구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때에 비상계엄군이 2군데를 급습을 했어요. 한 개는 확인이 됐습니다. 지네들이 밝혔어요. 어디냐? 김어준 거기를 뉴스공장을 쳐들어가서 그래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이미 톡했어요. 비상계엄이 딱 나오자마자 톡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멀리 지놈 고백입니다. 비상계엄 내리자마자 차 타고 멀리 도망쳤다. 그러면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엇을 타켓으로 하고 있는가를 이놈은 알았던 겁니다. 또 한 놈이 도망쳤어요. 누가 도망쳤을까요? 봉준호. 근데 2군데를 했는데 어디를 했느냐? 뉴스토마토하고 뉴스타파 2군데를 계엄군이 갔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뭐냐? 지금 여론조작의 대표적인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뉴스토마토. 요놈들은 신문사하고 언론기관을 공유합니다. 같이 해요. 지네들이 조사를 하고 지네들이 그거를 방송을 하고 지네들이 그거를 기사로 만듭니다. 뉴스토마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여론조사꽃 뉴스공장에서 터뜨려요. 여론조사꽃 김어준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정구에 더블당이 이긴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20몇 프로 이겼죠. 여론조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공장하고 뉴스타파하고 이런 것들이 타켓이 돼서 이게 여론조작이 드러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2놈이 톡인 겁니다. 이 결과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뻔한 얘기입니다. 504명이 어떻게 504명 가지고 전국 표본 조사를 하냐고요. 그 다음 내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계속 들여다봅니다. 어떤 여론조사가 있는가. 그런데 이 에너지 경제에서 한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 여론조사, 이거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정당에 관한 것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정당에 관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여심위에 공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 어떤 식으로 물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딱 이것이 시행될 당시에 뭘 했느냐? 민노총에서 여론조사에 적극 응해라. 그리고 탄핵 찬성 요것을 국힘에다가 전화하라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민노총에서. 이거는 아주 치밀하게 지금 탄핵이 이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한동훈이죠. 사실은 한동훈의 쇼에 많은 국민들이 놀아났다 이런 얘기인데, 마지막 희망은 이제 지금 국힘에서 중진들이 전부 다 한동훈을 나무랬죠. 그리고 의총에서 그만 중간에 나갔습니다. 한동훈이. 그리고 당대표라 하더라도 당론으로 결정된 것을 당대표가 면전에서 어기면 이건 당론 위반이 되는 것이고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최후의 방법은 이게 되면은 사실은 국힘이
전부 다 전원 사직을 하면 국회가 해산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200명 이상으로 해서 하면 200명 미만이 되면 국회는 이게 해산이 자동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 전원이 사퇴를 하면 이건 자동으로 그냥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겠냐고, 이 빌어먹을 놈들이.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오늘 만약에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10시에 담화를 하시면 이거로서 상황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윤 대통령이 판단할 때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탄핵이 성공해서 저놈들이, 그래서 탄핵된 다음에 탄핵을 하면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그래서 총선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의 서버 해킹이 있었다. 지금은 간첩죄를 지금 제한으로 해놨어요. 북한 이외에는 간첩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버 해킹을 한 것은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명백히 내란의 공모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지금 말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듣겠습니까? 내가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 일반 국민들은 내란 부정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언론에서 다행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문방송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물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사실은 중앙선관위를 털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언론이 다 물었습니다. 다 방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슈가 되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단 한 번도 지가 패배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트럼프 장남입니다. 수염기름이 트럼프 장남이 있어요. 이 트럼프 장남이 지금 민경욱, 그 다음에 이화여대 최원국 교수, 그 다음에 변호사 박주현 이 세 사람하고 접촉을 했고, 이 세 사람들은 미국의 캠프에도 직접 갔어요. 그래서 트럼프 장남하고도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 총선에서의 부정선거는 반드시 국제 문제화된다. 그 키를 트럼프가 쥐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탄핵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부정선거가 국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미국 대선 직후에 미국의 델타포스 공수특전대죠 중에 델타포스가 독일에 있는 서버를 급습했습니다. 이 서버는 누가 운영했느냐? CIA가 운영했어요. CIA는 부정선거에 개입되어 있는 쪽이고, 델타포스가 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급습을 해가지고 델타포스 4명, CIA 1명, 5명이 죽었어요. 교전 과정에서.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서버를 급습하기 위해서 국회에 헬기 탐구한 사람들은 실탄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간 사람들은 실탄이 지급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K1 권총까지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전쟁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여의도 방첩사령관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한동훈 저놈이 방첩사령관을 해임해라고 욕을 한 겁니다. 이게 참 미칠 노릇이죠. 방첩사령관이 붕 떠있는 상태에서 서버를 독사해가 가져온들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손을 대서 증거를 딱 가지고 국민들한테 고소하면 상황 끝인데, 그런데 한동훈이 요구한 3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들어주면 저놈이 명분을 잡아서 탄핵 찬성으로 밀고 갈 수가 있고, 친한파 18놈 18새끼 요 놈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가가지고서 독대를 하고 돌아와서 변한 거는 없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바로 국방차관, 이놈도 간첩새끼인데, 국방차관 이놈 개놈의 새끼가 방첩사령관을 해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놓을 카드가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이 문제는 무조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선 장로님이 꿈을 꿨다고 하시는데, 이재명이가 만세를 들은 순간 상황이 반전된다 라는 게, 요것은 반전의 카드 중에 핵심적인 카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건데, 자,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국민들, 정치인 모두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으로만 몰고 갔는데, 이것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진짜 이거는 경천동지할 만한 이 비상한 조치를 통해서, 야,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대통령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걸 확보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을 외침과 내란으로부터 막으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란을 막으려고 했다. 이미 내란은 벌어졌다. 하지만 이것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한은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이것을 몸으로 던져줬고, 그 다음에 김용현 국방장관, 자기의 선배이면서 수족 같은 김용현 장관을 잘라내면서, 김용현 장관이 일성이 뭡니까? 부정선거 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요거를 김용현 입으로 말한 겁니다. 김용현이 말한 거는 윤 대통령이 말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서울에 가는 요 부분이, 지금 오늘 저기 휴게소에서 보셨습니다. 저기에 탄핵버스 뭐 무슨 해가지고 우리보다 2배가 많더라고. 저놈들 4대, 우리는 2대.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 비하면은 잽이 안 돼요. 박근혜 탄핵 당시를 생각해 보시라고. 아무도 없었어요. 반대하는 아무도 없었어요. 탄핵이 통과된 다음에서 들불처럼 일어났지, 탄핵이 되기 전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여론조사로, 그 여론 조작으로 몇 %까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아시죠? 5%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 아시다시피 8년 전에 촛불의 제가 추정컨대는 3분의 1은 중국인입니다. 왜 밤에 합니까?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얘기 두 개를 첨부를 하면, 자, 이재명이가 대따를 움직이죠. 이재명이가 재선에 성공했어요. 몇 년도에? 2014년도에. 2014년도 6월 달에 재선에 성공하고 10월 달에 중국을 갑니다. 심양에 가요. 심양에 가서 윤영성 당서기하고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협조할 것을 MOU를 체결합니다. 심양이 어떤 곳이냐? 북한의 대남공작의 총본산입니다. 거기 가서 이재명하고 중국 당서기가 공식적으로 하는데, 저는 비공식적으로 북한 놈들이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 뒤에부터 달라져요. 뭐가 달라졌냐? 중국의 관영 언론이 뭔지 아시죠? 중국의 관영 언론 런민일보, 런민이 우리식으로 읽으면 인민일보입니다. 인민일보는 인터넷판이 있어요. 그게 인민망입니다. 그 인민망이, 인터넷판이 몇 군데 해외판이 있는데, 그때까지 없던 한국어판이 이재명이 중국에 갔다 온 지 일주일 뒤에 한국판이 생깁니다. 그 대표가 주오파, 조이부라고는 미모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요녕성 출신인데, 요녕정이야, 흑룡강성 출신인데, 서울대에 와가지고 국어국문학과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자는 너무나도 빨리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30이 채 안 된 나이에 인민망, 한국판 인민망의 대표이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망의 대표라고는 직위를 이용해서 누구를 만나냐? 최문순, 이재명, 박원순, 저기 전남지사 했던 그 놈 누구야? 이낙연, 이자들을 다 만나고 다녀요. 그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 지난번에 최문순이 하려고 하다 실패한 차이나타운입니다. 왜 차이나타운이 중요하냐? 강원도에, 강원도 태백산맥의 뒤쪽에 미사일 발사기지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기지는 중국에서 하려고 해도 태백산맥이 가려가지고 이걸 요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곳에 차이나타운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이 지사로 있는 경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군 부대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평택에 대규모의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다 알죠. 제가 알고 있는 거다 100배는 많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지금 중국의, 북한의 이런 공개적인 침탈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대통령은 아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신이 바뀌었으면 이거를 지금까지 참고 온 것만으로도 기적적인 일이에요. 나 같았으면 벌써 그냥 확 쓸어버렸습니다. 때를 노렸는데 아직도 때가 안 됐는지, 아니면은 사람을 못 써가지고 저 아주 머저리 같은 한동훈 같은 놈을
이원석 같은 놈을 썼다라는 것이 아주 낭만적인,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원래는 좌파거든요. 탄핵 집회 때에 사복을 입고 광화문에 갔던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춘당 공원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거고, 이번에 계엄의 핵심이 뭡니까? 이 주사파 세력, 이런 세력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이건 전쟁 선포한 거예요. 전쟁을 선포했는데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선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광화문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거꾸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던져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는 내부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 앞에서 모인 데도 있고 지금 광화문 앞에서도 모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로 쳐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에서 쳐들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전망보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희망 섞인 기대를 하면 이거를 3시에 시작해서 일찍 끝내고 딱 4시 반쯤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다 이동을 해가, 개인적으로 거기서 바로 가면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지하철 타고 왕창 가서 합류를 해가지고 국회를 에워싸는 요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볼 법한데, 제가 사실은 이제 좀처럼 전 목사님한테 최근에 전화를 안 하는데 전화를 오늘 급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 이게 부정선거는 내란입니다,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이런 구호를 오늘 티켓을 들읍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방송 중에서 전화를 못 받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황중선 장군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못 받으면서 방송 중입니다. 아차, 이거 저 방송 중이구나. 그래도 문자로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요거를 오늘 피켓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대국본으로 연락을 하시죠. 근데 대국본 내 말 안 듣습니다. 전 목사님 말만 듣거든요. 근데 대국본에는 연락은 안 했지만 뭐 어쨌든 생각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것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거는 부정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아마 2, 3분밖에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짧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구호가 부정선거가 내란이다입니다.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서버 해킹이 침략이다. 요 부분을 얘기를 해서, 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머릿속에 담고 있는 블레이크의 시가 있는데, 블레이크의 시가 피 한 방울로 바다 전체를 물들인다. 피 한 방울 어떻게 바다 전체를 물들입니까? 몇 천조분의 1, 몇 경분의 1은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우리들이 저 한 사람도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알리고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이 알리면 세상이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힘들지만 며칠 전에 김장박을 했는데, 농사를 짓는 이유는 다른 거는 다 허락을 받고 다른 거는 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데, 농사 짓는 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뭘 심든 어떤 식으로 하든 언제 시작을 하든 내 마음대로 밭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마음대로 받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제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반만은 내 마음대로 하시네. 그래서 그냥 어제도 밤 10시까지 내가 밭에서 일하다 왔는데 그냥 그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떠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떠드는 게, 이재명 구속 떠들고 계속 떠들어서. 근데 3인성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3인성우,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그런데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중구삭금이다. 중구삭금. 무리중자 입구자. 무사람의 입은 녹일 삭자 쇠금자. 무사람의 입은 쇠라도 녹인다. 아니 무사람의 입, 우리가 떠들면 쇠도 녹이는데 대한민국 못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바꿉니다. 우리가 떠들어야 됩니다. 떠듭시다. 떠들어야 돼. 천임 새끼들 아까 그 올라가는 거 봤죠? 탄핵 못 저거 저놈들 들으라고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내 딱 보고 꼬려보더라고. 미친 것들 참 떠들어야 되는 게 떠들어야.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네. 뭐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